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 먼저 사과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정수 16진수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16진수 쓰실 때 숫자 0을 쓰고 알파벳 소문자 H가 아니라 알파벳 소문자 X를 쓰셔야 해요. 그 부분 대본 쓸 때 정신이 없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다루어 볼 거냐면 저번 영상에서는 재료를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도구들을 볼까 하네요. 원시인도 아니고 손으로 요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휴.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드디어 변수가 나왔네요. 복잡하게 들어가려면 끝없이 복잡하지만 이 영상은 초보자를 위한 것이니 간단히 설명드리면 컴퓨터 본체를 까보면 가운데쯤에 얇고 긴 회로판이 있거든요. 그게 램 메모리라고 하고 줄여서 그냥 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데이터랑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비유하자면 작업대나 조리대가 되겠네요. 램에는 주소들이 있어요. 그래야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넣었다 뺐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주소들은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그걸 일일이 컨트롤을 하려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그 주소에 임시로 이름을 붙여주는 게 바로 변수예요. 비유하자면 내비게이션에서 자주 가는 곳은 이름 붙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자기네. 뭐 이런 식으로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사랑하는 자기가 없거든요. 흑흑. 하여튼 변수 만들 땐 의미 있는 명사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변수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미 쓰고 있는 단어들을 예약어라고 하는데 예약어는 변수로 못 쓰고요. 변수의 첫 글자는 기호나 숫자는 안 돼요. 문법 모르나요? 아, 언더바는 가능해요. 화면 보이시죠? 저거는 돼요. 그리고 파이썬도 한글 같은 타국어 변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 해도 영어로 하세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영어만 되니까 처음부터 좋은 습관으로 하세요. 헤헤. 그리고 영어 변수는 대소문자 구분해요. 소문자 애플이랑 대문자 애플은 다른 변수예요. 변수를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요. 솔직히 변수만 덩그러니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어떤 에디터는 변수를 만들고 왜 데이터는 안 넣느냐고 혼내기도 하네요. 하여튼 이제 변수에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변수의 값을 넣을 때는 화면 보이시죠? 작대기 두 개, 저게 영어로는 equals sign이라고 하고 한국말은 등호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같다이지만 프로그래밍은 오른쪽에 있는 무언가를 왼쪽 변수에 넣으라는 뜻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 연산자라고 불려요. 예시로 파이라는 변수에 파이 값을 넣어봤어요. 계속 파이 하니까 파이가 먹고 싶네요. 그리고 동일한 변수의 값을 또 넣으면 전에 있던 값을 사라져요. 그래서 한자로 변할 변에 셈수예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덜 엄격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의 정수 데이터를 넣으면 정수 변수이고 실수를 넣으면 실수 변수, 이런 식으로 변수의 타입이 수시로 바뀐답니다. 이게 편한 것 같지만 오류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이 들어갈 변수에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C 언어나 자바 같은 엄격한 언어들은 변수를 만들 때 넌 정수 변수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류가 나더라도 쉽게 잡고 예방이 쉬워요. 하여튼 변수의 값을 저장했으면 불러와 보기도 해봐야겠죠? 저장된 값을 불러오기는 정말 쉬워요. 변수의 이름만 쓰면 1000번 만번 불러올 수 있어요. 예시로 변수 파이 쓰는 거 했는데 보이시죠? 일부러 빨간색으로 썼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뭐 어쨌든 변수나 그 안의 값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모두 사라진답니다. 물거품처럼 말이죠.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램 메모리에서 하드나 SSD로 변수의 값을 옮기는 걸 우리는 저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변수의 설명은 대충 다 한 것 같네요. 더 쉽게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리터럴화, 상수에 대해 살펴볼게요. 리터럴은 그냥 값이에요. 화면 보이시죠? 정수 데이터면 정수 리터럴이고 뭐 이런 식이죠. 인터넷 뒤져봐야 말만 어렵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마도 상수는 한번 저장하면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값을 저장하는 그릇이에요. 절대치? 그런 거 저장하면 좋겠죠? 제가 검색해보니까 파이썬은 상수를 만들 수는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은 변수를 대문자로 한다든지 첫 글자를 언더바로 해서 이건 건드리지 마 라고 하고 안 건드리는 게 국룰이에요. 참고로 다른 언어들은 변수에 특정 단어 하나 붙여주면 상수가 되고 그 안에 담긴 값도 안 변해요.
상수도 변수처럼 이름으로 사용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라지는 건 똑같고요. 이제 리스트와 튜플을 살펴볼게요. 전에 영상에서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변수를 먼저 설명해드려야 이해가 쉬워서 일부러 이번 영상으로 넘겼어요.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국어 선생님이신데 국어 점수를 처리해야 한다면 변수를 국어 점수일, 국어 점수이, 국어 점수성, 국어 점수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리스트이다. 휴. 리스트를 비유하자면 군대의 시판? 또는 기차나 지하철 정도? 이겠네요. 같은 개념으로 배열이라는 놈도 있는데 리스트의 할아버지쯤? 되겠네요. 리스트랑 다른 점은 배열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한 자료형만 넣을 수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시연어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시 리스트로 돌아와서 리스트는 여러 자료형을 넣을 수 있고 크기도 마음대로 는 아니지만 키울 수 있고요. 예시 보이시죠? 튜플은 중복된 자료는 넣을 수 없다는 점만 빼면 리스트랑 같으니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아, 그리고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나 튜플을 넣을 수도 있고 튜플 안에 튜플 또는 리스트를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다차원 리스트, 다차원 튜플이라고 해요. 뭐 주로 쓰는 건 2차원이나 3차원이죠. 3차원도 쓰려면 무지 복잡하거든요. 또 리스트를 튜플로, 튜플을 리스트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방법은 나중에 보게 되실 거고요. 자료를 넣었으니 이제 사용해 봐야죠. 리스트나 튜플도 변수처럼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변수처럼 이름만 쓰면 전체 데이터가 나오고 화면처럼 저렇게 대괄호로 열고 숫자 쓰고 대괄호로 닫으면 특정 순서의 데이터가 하나 나와요. 화면처럼 하면 34가 나오겠네요. 이런 걸 인덱스 또는 인덱싱한다. 고해요. 이런 인덱싱 개념은 어떤 언어든지 다 있으니까 친해지시기를 바래요. 슬라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파이썬에만 있는 것 같던데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인덱스는 리스트나 튜플에서 하나의 값만 나오게 하는 거는 슬라이스는 지정된 순서에서부터 몇 번째 이전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죠. 화면처럼 하면 34랑 54가 나오겠네요. 솔직히 슬라이스는 잘 안 써봐서 적 헷갈려요. 아, 인덱스나 슬라이스 모두 시작은 0부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도 처음에는 무지 헷갈렸어요. 에휴. 이 밖에도 리스트나 튜플에는 기능들이 많지만 차차 쓰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책으로 된 사전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도 손이 거시기해서 거의 사용 못 해봤어요. 하여튼 어떤 사전이든 원하는 걸 찾을 때 뭘로 찾죠? 예, 맞아요. 키워드로 찾죠? 파이썬의 딕셔너리도 자료를 찾기 쉽게 키랑 같이 저장하는 거랍니다. 앞 화면에서 펄슨 리스트 예시를 보면 42가 뭔 뜻이고 폴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딕셔너리이다.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만들고요. 키와 각,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휴, 얘네도 커플인데 저는 언제나 커플이 될까요? 흑흑, 어쨌든 쌍은 콜론으로 하시고요. 이해 잘 하시라고 예시에 색칠놀이 좀 해봤는데 어떤 게 키이고 어떤 게 값인지 이해되시죠? 화면에는 안 썼지만 값에는 리스트든 튜플이든 딕셔너리든 다 넣을 수 있고 중복도 되지만 키에는 중복도 안 되고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못 넣어요. 자료를 넣었으면 사용을 해봐야겠죠? 딕셔너리도 변수처럼 이름만 쓰면 딕셔너리 전체이고요. 화면처럼 대괄호 사이에 원하는 값의 키를 쓰면 돼요. 인덱싱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딕셔너리에 그 키가 있나 없나 아리까리 할 때는 화면처럼 연산자를 써주면 되고요. 그 키가 있으면 true가 없으면 false가 나와요. 아, 그리고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모두 상수는 아니니까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인덱싱이나 키로 원하는 위치를 찾고 대인 연산자로 넣으시면 돼요. 딕셔너리에도 기능들이 많지만 차차 쓰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해도 성과가 안 보인다면 얼마나 거시기 할까요? 코딩도 화면에 뭔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함수가 바로 프린트 함수예요. 그동안에 예시에서 종종 보았던 그 녀석이랍니다. 데이터 하나를 화면에 띄울 때는 전에 예시들처럼 그렇게 쓰시고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띄울 때는 콤마로 구분해주세요. 리스트나 튜플처럼 말이죠. 아, 그리고 프린트 함수는 자동줄 바꿈이 되는데 그게 싫으시면 화면처럼 저렇게 end의 값을 바꾸시면 자동줄 바꿈이 안 돼요. 프린트 함수에도 서식 출력이라든지 복잡한 거 좀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살펴볼게요.
자, 화면에 출력을 했으니 사람한테 데이터를 받아와 볼까요? 저는 정확히는 사용자의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함수는 input 함수인데요. input 함수는 사람이 키보드에 무언가를 치고 엔터를 치면 그 값이 내가 짠 프로그램으로 오는 거예요. 이 값을 변수에 넣을 수도 있고 일부러 안 넣기도 해요. 그리고 화면처럼 input 함수의 괄호 안에 안내문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연산자를 반만 살펴볼게요. 왜 반만 보냐고요? 나머지 반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야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휴. 다음 영상도 만관부 하여튼 산술 연산자는 수학이랑 같은 역할이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수학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시죠? 코딩에서도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있거든요. C 언어 계열에서는 무지 따지는데 파이썬에선 잘 안 따지나 봐요. 어쨌든 어떤 언어에서도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괄호가 짱이다. 그리고 코딩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10 나누기 3은 3.33333이 아니야. 그냥 3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파이썬은 슬래시 하나는 수학 버전이고 슬래시 두 개는 코딩 버전이네요. 역시 파이썬은 수학이랑 친한 언어네요. 또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 구할 때 쓰는 연산자인데요. 10% 기호 상하시면 10 나누기 3을 하고 남은 값인 1이 나와요. 제곱은 제가 수학의 제곱을 몰라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그 복합 연산자는 솔직히 변수명 한 번 더 안 쓰려고 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A는 변수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맞아요. 변수예요. 더하기만 설명드릴 테니까 다른 건 다 같으니까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우선 n을 정수 2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릴게요. 플러스 이퀄스 기호는 지금 화면으로 설명드리면 변수 a의 값에 정수 2를 더해서 다시 변수 a에 넣으라는 거예요. 쉽나요? 저는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전 영상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로만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첫 줄에 문자열 파트에서 말씀드린 문자열과 곱하기, 문자열의 연결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줄에 플로트라는 함수는 문자열을 실수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인풋 함수에서 받아온 값은 다 문자열이니 계산하려면 실수나 정수로 바꿔줘야 해요. 그리고 인풋 함수는 값을 굳이 변수에 안 넣고 저렇게 바로 다른 함수에 넣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줄은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꿔주는 계산식이니 신경 안 쓰도 봐. 괄호 보이시죠? 우선순위 기억하세요.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쳐서 보세요. 코딩도 자꾸 쳐봐야 실력이 오른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변수,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필수 함수들, 산술, 복합 연산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더 쉽게 설명 못 드려서 송구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업로드하고 손들고 있을게요.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세요. 콘텐츠가 가면 갈수록 복잡해질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저도 하겠습니다. 업로드 기준 6월 중순인데 날씨가 여름에는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 와중에 저는 댕댕이도 안 걸리는 감기에 걸려서 메롱메롱한 상태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오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